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8일 오늘 이제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년 2016년 9급 문제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이제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중요도가 약간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약간 이제 지엽적인 조문들 중에서 또 B급, C급 조문 중에서 이제 정답이 된 그런 문제가 이제 두세 문제 있긴 있는데 결국 이제 공직선거법 조문에서 다 출제됐잖아요. 그리고 판례도 아주 까다로운 판례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무난한 출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조문 중심으로 성실하게 잘 준비하신 분들은 합격에 필요한 이제 고득점을 무난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또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문제는 이제 선거행정직이 이제 올해 선발 인원도 많고 또 작년에도 이제 커트라인이 다른 일반 행정직 비해서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전후에 이제 컷을 예상하시고 아마 이제 여러분 점수하고 비교한다면 충분히 이제 합격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문제를 쭉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이제 입후보 제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는 나형입니다. 나책형. 그래서 아주 이제 53조, 항상 단골로 출제되는 조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4번 지금 보면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때, 이건 이제 별도 규정이 따로 있죠. 선거일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임기 만료에 한 국회의원 선거라면 뭐 비례대표건 지역구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되죠. 그래서 선거일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공직선거법상 개표록, 집계록 및 선고록의 작성과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개표록, 집계록, 선고록,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 집계록, 선고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조문은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사유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정답.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직선거법상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해야 한다. 자, 이제 판례를 출제를 한 건데요. 자, 19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죠. 선거권도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19세 미만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하면서 2번 좀 보시면 이제 19세 미만인 사람이 선거 및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해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표시 등과 같은 정책 표현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 자, 선거운동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단순한 의견 개진 이런 이제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어떤 이제 제한은 받지만 이런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표시까지 이런 표현행위까지 제한되지는 않고 또 19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또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보면서 이러한 표현행위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었죠. 자, 2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표 의원 추천과 의석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역시 이미 기출됐던 문제이기도 하죠. 4번 지금 보세요. 정당에 배분된 비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에 추천한 비례표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넘는 때는 그 넘는 의석만큼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그런데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 명부식 비례대표제. 한번 이제 후보자 명부 작성이 되고 추천이 되면, 그래서 그 정당이 추천한 이제 후보자 수를 넘는 석은 공석으로 합니다. 자, 4번 정답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5번 문제.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늘 여기는 이제 출제 영순위 파트 중에 하나죠. 역시 예상했던 그런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번. 선거는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자, 누구든지 이렇게 예외 없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기억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누구든지가 아니고. 나머지 지문들, 그 니은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이제 마감할 때 대기하고 있는 선거에 번호표 부여해서 투표하기 한 후에 닫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지문이고, 기억번, 누구든지 아니다. 6번, 공직선거상 지방자탄장 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3번 좀 보겠습니다. 지방자탄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 직접 해당 선거 관련해 서면으로 신고하여 정당 추천 후 입후보에 당선된 경우 소속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깐깐하고 헷갈릴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자, 이 정당 추천 후 입후보에 당선된 경우 이 사퇴 승인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만 이제 이 정당의 사퇴 승인서 첨부해야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원. 그러니까 단체장의 경우는 사퇴할 때 이런 사퇴 승인서, 소속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번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탄장 선거에서 인정되고 선거소청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의적 전취가 적용된다. 아니죠. 필요적 전취죠. 선거소청. 반드시 선거소청, 지방선거에서는 사전 절차로 거쳐야 되죠. 필요적 전치주의입니다. 이제 지방선거에 한해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이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곧바로 이제 대법원에다가 선거소송 또는 당소송을 제기하죠. 자, 역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역시 아주 기본이 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언론이 공성에 미치는 영향력, 언론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거,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죠. 더군다나 이제 위헌 결정을 했고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출제 영순이라 그랬습니다. 자, 3번 정답이고요. 9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자, 선거운동 내용, 방법,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건 좀 과하다고 받을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제 준 공무원처럼 이제 공공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거, 금지한 거, 이건 이제 공익을 위한 이제 정당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건 합헌 결정을 했죠. 자, 1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자,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런 기본적인 판례들도 우리가 이제 그 예상 출제 가능한 이제 판례들 전부 이제 다뤘던 이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10번 문제, 공직선거법상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동시선거 특례 역시 한 문제 정도 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기억번 또 니은번, 디귿번 다 옳은 지문인데요. 리을번 보시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 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간다 그랬는데, 큰 선거구별로 아니라 작은 선거구.
자, 역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한 문제 중에 이제 이것도 하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정도는 골라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억, 니은번, 디귿번은 이제 맞고 리을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1번 공직선거법상 선권행사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질문을 보세요. 피고용인이 선거 명부를 열람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를 휴무로 본다 그랬는데, 이런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무 또는 이제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3번 좀 보세요. 같은 정당에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추천 정당이 부담한다 그랬는데, 자,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후보자가 약정하여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추천 정당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방송 광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4번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 역시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 경력 방송을 하는 때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 그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그랬는데, 한국방송사, 이 KBS가 부담합니다. 이 경력 방송, 선거운동 기간 중 경력 방송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는 거. 자, 4번이 정답이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 기간 중에 정강정책 홍보를 위해서 일간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 선거활동 규제와 관련해서 이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일간신문 광고는 선거 기간 중에는 할 수 없어요. 선거 기간 중.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역시 이제 뭐 기출된 바 있었던 조문이죠, 이쪽도. 자, 15번 문제를 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음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87조 2항이 박스 안에 소개되어 있죠.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연구소, 동호회, 향후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자, 1번쯤부터 보면 이제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 기구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 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 2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그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람도 포함되고요. 자, 3번 법정 선거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한 사조직이라 하더라도 회칙이 없고 조직, 임원, 재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이 설립이나 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눈치로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판례를 이제 정확하게 뭐 알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급하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보통 이제 사조직들이 이런 이제 유사한 어떤 기구들이 설치돼서 선거 과열, 1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과열 경쟁이라든가 낭비에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꼭 뭐 이런 조직, 임원, 재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도 이 규제 대상이 되는 사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정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자, 최초의 선임을 제외하고 규정된 선거사무원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그랬는데, 최초 선임을 포함하여 2배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3번 질문을 보세요. 정당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관한 특유한 규정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각 정당에 있어서 중요한 또 이제 선거이고 하다 보니까
등록 기간 중 또는 이제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하면 마감일로 5일까지는 이렇게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신청을 허용을 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공직선거법상 성원권, 피선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미 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조문이죠. 국회법상에 이제 국회회의 방해죄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피선권 제한과 관련해가지고 선거범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 선거범은 100만 원 이상 이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되면 5년 동안 제한되는데, 이 국회법상 국회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 원이죠. 이거는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구형이 확정되는, 역시 여기가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권이 없어요. 이제 형의 집행유예나 500만 원 이상 벌금이 아니라 이제 형의 집행유예 또는 이제 뭐 징역형, 징역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징역형이 이제 뭐 집행이 종료됐다든가 했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10년이죠. 10년 동안 종료된 후, 면제된 후 10년. 근데 이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입니다. 5년. 자, 그 다음에 19번.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3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무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 등록하면서 추천 선거권자 수의 하한수에 미달한 상태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그 입후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죠. 근데 상한을 초과했을 때는 무효는 아니에요. 근데 하한에 미달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역시 이제 주의해야 된다. 여러 차례 이제 체크했던 조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역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자, 20번도 숫자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이제 나열한 거. 근데 어렵지 않은 대부분 이제 A급 조문들이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죠.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원은 임기 만료일 전 30일 후 첫 번째 수요일. 70, 50, 30 이렇게 되죠. 2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이죠. 20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임기 만료에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예비후보자는 이제 120일부터죠. 120일부터 관할 선거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누구든지 선거일 전 며칠이죠? 6일부터죠.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도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이 경위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규정. 그래서 이제 뭐 2번이 정답이고요. 뭐 어렵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봤는데요. 사실 이제 약간은 그래도 이제 지엽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제 우리 정답 지문 위주로 봤는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이면 이제 공직선거법의 공부량이라든가 또 조문 중심의 공부, 또 판례도 이제 뭐 50에서 100여 개 안팎의 중요 판례들만 이렇게 쭉 체크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하면 공부량도 작고 또 이제 조문 중심으로 거의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판례는 크게 부담되지 않고, 그래서 고득점 전략 과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이제 선거 경쟁이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분명한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혹시 이번 시험에 이제 좀 아쉽게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공직선거법은 분명히 선거 경쟁직은 메리트가 있는 직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응시자 선발 인원 대비하면 다른 직렬보다 경쟁률도 아직까지는 또 당분간은 계속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아무튼 이제 수고하셨고 앞으로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7급 선거 경쟁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조문 중심으로 또 중요 판례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